19세기 유럽의 안락한 거실, 부유한 가정의 벽난로 앞에서 아름다운 드레스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하얀 레이스와 색색의 장식이 공기 중의 먼지와 섞여 빛났고, 드레스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크리놀린, 바로 그 당시 여성들의 상징이자 지위의 표식이 된 드레스는 공기보다 가벼운 금속 후프와 부드러운 천이 겹쳐져 만들어졌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화약보다도 치명적인 함정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젊은 여성 엘리자베스는 상류층의 사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크리놀린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내면 깊숙이 불안이 있었다. 집안의 벽난로 근처를 지나며 장난스러운 아이들의 불장난과 들뜬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그녀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 순간 작은 불꽃이 그녀의 드레스 가장자리를 스쳤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순간적으로 드레스 전체가 타오르며 그녀를 감쌌다. 주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고귀한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의지가 불타듯 드러났지만 금세 불길은 그녀의 육체를 삼켰다. 크리놀린 드레스의 구조 때문에 불길은 드레스 아래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방 안은 연기와 절망으로 가득 찼고 누구도 이전과 같은 안락한 공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화려함과 위험이 뒤섞인 사회적 현실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크리놀린 드레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지만 당시 사회적 압력과 미적 기준은 그 위험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여성들이 유사한 운명을 맞이했다. 크리놀린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불길과 죽음을 숨기고 있는 함정이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현대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통해 공포와 비극이 뒤섞인 장면들을 복원했다. 소실된 일기, 신문 기사, 그리고 구술 기록은 화려한 파티와 불길한 운명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죽은 개인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광기와 부조리를 목격하게 된다. 크리놀린 드레스가 선사한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비극 중 하나였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거리는 불안과 공포로 뒤덮였다. 엘리자베스의 죽음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화려한 드레스와 벽난로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어떻게 그녀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크리놀린 드레스 관련 사고가 점점 더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그것은 사회적 스캔들과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상류층의 여성들은 여전히 화려함을 포기할 수 없었다. 드레스의 풍성함과 장식은 그들의 신분과 명예를 과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리와 가정에서 불이 닿는 순간 드레스가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장면이 반복되며 사람들은 불타는 여성이라는 끔찍한 유행어를 만들어냈다. 한 기록에는 작은 모임에서 8명의 여성이 동시에 불에 타 사망한 사건이 적혀 있었다. 불길은 그들의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꿈까지 삼켰다. 당시 의료진과 소방관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크리놀린 드레스의 구조는 불길을 순식간에 퍼뜨렸고 한 명을 구하려는 노력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 일쑤였다. 그 장면은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드레스의 위험을 경고하는 포스터와 작은 규제가 생겼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회적 압력과 여성들의 미적 욕망이었다. 아름다움과 안전 사이의 균형은 존재하지 않았고 죽음의 그림자는 늘 따라다녔다. 한편 엘리자베스의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분노와 절망을 느꼈고, 아버지는 자신이 제공한 안전한 환경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기록을 남기며 크리놀린 드레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후대에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기록들은 오늘날 연구자들에게 그 시대의 공포와 모순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회적 비극은 단순히 죽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불안과 트라우마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다. 드레스의 장식을 고치거나 벽난로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뛰고 작은 불꽃에도 비명을 질렀다. 일부 여성들은 결국 화려함을 포기하고 단순한 옷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자신을 사회적 무시 속에 가두는 일이었다. 이처럼 19세기 크리놀린 드레스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인 상징이었다. 불타는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것은 시대 전체를 뒤흔든 공포와 비극이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매일같이 화려함과 안전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았고, 이 선택은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도시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불길 속에서 생존한 여성들은 공포에 떨며 길을 걸었다. 그녀들은 크리놀린 드레스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도깨비 같은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적 압력은 여전히 그들을 화려함으로 몰아갔다. 귀족과 부유층 여성들은 드레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었고, 그 매혹 속에서 수많은 비극이 반복되었다. 엘리자베스의 친구들, 마틸다와 소피아는 그 사건 이후 드레스 착용을 꺼렸지만, 결혼식과 무도회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 갈등이 심해졌다. 아름다움과 생존 사이의 선택은 그녀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마틸다가 작은 불꽃이 날린 벽난로 근처에서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순간, 공포가 현실이 되었다. 드레스 끝자락에 불길이 번지며, 그녀의 비명은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소피아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당시 신문과 기록물은 사건을 단순히 사고로 치부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반복되는 그림자가 남았다. 크리놀린 드레스는 죽음을 은폐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허영심을 자극하며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사람들을 유혹했다. 한 기록에는 상류층 무도회에서 드레스가 불타 사망한 여성의 수가 10명을 넘었다고 적혀 있으며 그 장면은 사회적 충격과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공포는 도시를 넘어 시골로도 퍼졌다. 시골의 여성들은 불길의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과 사회적 행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드레스를 입어야 했다. 일부 가족은 불을 피하기 위해 드레스의 소재를 바꾸거나 간단한 디자인으로 변형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드레스와 불, 아름다움과 죽음의 경계는 여전히 불명확했고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의 심리적 충격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딸과 조카에게 이야기하며 경고했지만 청년 세대는 그 공포보다 화려함의 유혹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화려함을 향한 욕망은 인간 본성의 일부였고 크리놀린 드레스는 그 욕망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비극을 예고하는 상징이 되었다. 결국 19세기 후반 크리놀린 드레스와 관련된 사고는 사회적 논쟁과 입법 시도로 이어졌다. 안전 규제와 공공 경고가 생겼지만 아름다움과 명예를 포기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그 규제는 제한적일 뿐이었다. 죽음의 그림자는 여전히 화려한 드레스 속에서 숨어 있었고 인간은 그 속에서 선택의 고통과 심리적 공포를 계속해서 마주해야 했다. 도시의 거리는 이제 조용해진 듯했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불타 사라진 크리놀린 드레스의 흔적은 단순히 회색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공포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생존자 엘리자베스, 마틸다, 그리고 소피아는 무도회와 파티에서의 환희와 동시에 느낀 죽음의 공포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그들의 눈에는 화려함과 죽음이 결코 분리되지 않은 채 얽혀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고로 뛰고 있었다. 어느 겨울밤, 엘리자베스는 오래된 일기를 펼치며 과거를 회상했다. 벽난로 근처에서 불길이 번졌던 순간, 친구들의 비명, 그리고 화려하지만 치명적인 드레스의 아름다움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때 깨달았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지와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교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피로 쓰인 역사라는 사실을. 마틸다와 소피아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교훈을 전하며 살아갔다. 그들은 딸과 조카에게 드레스의 위험을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겼다. 인간은 위험을 알면서도 매혹에 굴복하는 존재였고 크리놀린 드레스는 그 유혹의 상징으로 남았다.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림자로 시대를 넘어 경고를 던졌다. 역사 기록 속에서는 수많은 사고가 단순한 불의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비극이었다. 그 비극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운명, 그리고 인간의 허영심이 서로 맞물리며 끝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드레스는 단순한 의복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결합한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고, 불타 사라진 여성들의 생명은 시대의 그림자로 영원히 남았다. 결국 19세기 말이 되어 크리놀린 드레스의 유행은 점차 사라졌지만 그 잔해와 교훈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화려함과 위험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 했다. 화려함을 쫓는 마음과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적 선택은 인간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었음을 그들은 깊이 깨달았다. 엘리자베스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름다움이 때로는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시대와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인간의 욕망과 경고, 화려함과 공포,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패션의 역사가 아닌 인간 존재의 그림자를 비추는 기록으로 남았다.